찬물 먹을 때 시리다, 양치할 때 시리다, 그리고 일상 식사할 때는 크게 시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 2개월 지켜보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정우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가 시리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동안 치과 진료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거나 건강한 분들의 대부분은 식용부 마모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저는 좀 지켜보자 라는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식용부 마모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치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살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치아, 이게 이제 머리 부분이고 이게 뿌리 부분인데요, 가운데 신경관입니다. 치아는 가운데 이런 신경관이 있고요, 어금니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뿌리마다 가운데로 신경관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치아가 시리다는 거는요, 치아에 신경이 자극됐다는 뜻입니다. 치아에 신경이 자극되면 시린 느낌, 그러다가 시린 느낌이 좀 더 강해지면 아픈 느낌, 통증으로 느껴지는데요, 식용부 마모증이라는 거는 치아 옆면, 치경부, 그러니까 치아의 목 부분이거든요. 옆면이 패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치아의 옆면이 패이면은 이쪽으로 찬물이나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갔을 때 신경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신경이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시리거나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식용부 마모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이가 시려요 라는 말을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양치 때문에 치아 경부가 마모될 수 있는데요, 최근 치의학에서는 2차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세게 오래오래 닦으신 분들은 1차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던 게, 그 정글북 보면은 산속에서 모글리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늑대들이나 이렇게 동물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치아 상태를 봤더니 그 사람은 이제 평생 당연히 양치를 하지 않았겠죠. 치경부에 이렇게 마모가 막 돼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과 의사들도 처음에는 양치질이나 뭔가 기계적 자극 때문에 여기가 마모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발견했고 치아 상태를 본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게 교합력이 작용하는 원인이 더 큰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얀 라인이 바깥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나멜이라는 조직이고 가운데가 상아질이라는 조직의 뿌리를 이룬 부분입니다. 치아의 구조에서 에나멜이 하는 역할은요, 굉장히 단단하고 얘는 경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모도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탄성이 적습니다. 상아질 같은 경우는요, 에나멜보다는 탄성이 조금 있습니다. 탄성이 조금 있는 거 위에 탄성이 없는 경도가 강한 에나멜이 이렇게 접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평생 동안 굉장히 센 힘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 부분 끝부분이 이렇게 얇겠죠, 뾰족하겠죠. 그 부분이 톡 하고 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치경부 마모증의 가장 1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건강하게 씻고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빠른 분들은 10대 때, 좀 느린 분들도 30대 때는 치경부 마모증이 군데군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면 우리 치아는 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떼워줘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떼우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은 우리 몸에 시린 자극이 들어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긍정적인 자극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끔 시리다, 그냥 찬물 먹을 때 시리다, 그리고 양치할 때 시리다, 그런 자극들은 사실 되게 강한 자극이에요. 그게 신경에 닿았을 때 찌릿하다, 이 정도는 사실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신경이 그런 긍정적인 자극, 좋은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은요, 신경이 알아서 살살살살 이렇게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치경부 마모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치아가 한 3분의 1 정도까지 마모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서서히 평생 동안 조금씩 마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경이 그 안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조금 파인 거, 20대 30대 때 처음 시작이 조금 파였을 때가 굉장히 시리거든요. 어쨌든 파인 거니까. 그랬을 때 치과에 내원하셔서요, 한번 정확히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찬물 먹을 때 시리다, 양치할 때 시리다, 그런 경우에만 시리다, 그리고 일상 식사할 때는 크게 시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 2개월 지켜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게 특히 이게 치경부 마모증이 작은 어금니 쪽에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힘은 거의 큰 어금니랑 비슷하게 받습니다. 근데 치아 자체의 두께 자체가 얇다 보니까 어쨌든 치경부 마모증이 더 좀 잘 생기게 됩니다. 작은 어금니 쪽에서 이제 잘 기능적으로 활발한 작은 어금니 쪽에서 잘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살아가면서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돌아가면서 조금 시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찬물 또는 찬바람, 진짜 얼음물 또는 양치할 때, 칫솔모가 닿았을 때 시린 정도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치아가 시리다고 치아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진료입니다. 근데 만약에 치경부 마모증이 확실한 원인인데 그 통증 정도가 일상식을 할 때도 조금 시리다 또는 뭐 그냥 먹을 때 이거 짜증난다, 자꾸 피하게 된다, 그 정도 시림이라면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치아 옆면 페인 부분을 이제 수복 재료로 때우게 됩니다. 수복 재료는 뭐 GI가 있을 수도 있고 레진이라는 재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하는 진료 중에 가장 간단한 진료 중 하나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을 하셔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했잖아요. 5분 이상 했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설명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보고 이거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거니까. 그래도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에나멜 아까 범낭질이라는 거, 그리고 상아질, 그리고 치아 신경,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약간의 시린 정도에 따른 치료 방법, 그리고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이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제가 설명드리고 결론은 어쨌든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길게 설명드립니다. 오늘 이가 시려서 왔을 때 치료할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에서 치료할 필요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가 시린 거는 치아의 신경이 자극이 된다는 거잖아요. 치아 신경이 꼭 치경부 마모증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충치가 있을 수도 있고 크랙이라고 하죠. 이렇게 실금이 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민재용 치과의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한 10여 년간 운영을 했던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훨씬 더 많은 케이스, 훨씬 더 자세한 설명, 다양한 치과 상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색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